분사는 형용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52강, 19강에서 배운 한정사나 형용사 명사들과 마찬가지로 핵심 명사 앞에 붙여서 긴 명사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17강에서 배운 뼈대 1 구조 문장의 형용사 자리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사를 가지고 긴 명사와 뼈대 1 구조 문장을 만들면서 분사라는 형용사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각 문장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어떻게 이 내용을 영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선 분사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분사는 형용사인데요. 원래는 동사였던 단어가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형용사가 된 단어를 말합니다. 동사에서 분리된 단어라서 분사입니다. 분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shocking. 자, 형용사이고요. 충격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사는 동사 shock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동사 shock는 충격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shocking처럼 동사 뒤에 ing, ing 발음이 붙은 현재 분사와 shocked처럼 동사 뒤에 ed, d 발음이 붙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행동을 직접 한다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즉, 이에서 현재 분사 shocking은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 행동을 직접 하는, 그래서 충격을 주는의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동사의 행동을 당하거나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즉, 이에서 과거 분사 shocked는 충격을 주다라는 행동을 받은, 즉 충격을 받은, 충격받은의 의미가 됩니다. 과거 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강의와 교재에서 이걸 줄여서 그냥 PP 또는 PP형 분사 이렇게 편하게 부르곤 합니다. 저도 50강 수동문에서 PP라는 단어를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분사는 간단하게 ing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동사의 현재 분사형, 과거 분사형 모양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동사 표제어 shock를 검색하면 이렇게 두 가지 분사형의 철자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의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을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합니다. 보통 shock, shocked, shocked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공부하곤 하죠. 동사의 3단 변화는 규칙형이 있고 불규칙형이 있습니다. 규칙형은 이 shock, shocked, shocked처럼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모두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모양입니다. 반면에 불규칙형은 eat, ate, eaten 이런 식으로 철자의 변화에 어떤 패턴이 없이 불규칙합니다. 특히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핵심 동사들이 이런 불규칙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두 분사는 세모,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보통 일반적인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령 19강에서 배운 세모, 네모, 형용사, 명사로 된 긴 명사의 요 앞자리,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cking news,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뉴스라는 긴 명사를 만들거나 a shocked face, 충격을 받은 얼굴, 뭐 이런 얼굴이겠죠. 이런 긴 명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17강에서 배운 네모는 세모 문장, 뼈대 1 구조의 형용사 자리에 분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문으로 The movie is shocking. 그 영화는 충격적이다. 또는 Jane is shocked. 제이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분사가 들어있는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더 살펴볼게요. 윗 문장에서 shocking은 충격을 주는 입니다. 누가 주나요? 그 영화가 줍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충격을 주는 형용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충격적이다는 의미가 되고요. 아랫 문장에서 shocked는 충격을 받은입니다. 누가 받았나요? 제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충격을 받은이라는 형용사적인 특성을 가진 상태이다. 즉, 제인은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이런 뉘앙스 차이 느껴지시나요? 한국어에서는 이 두 분사의 차이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분사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개는 과거 분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분사만 일관되게 사용을 하다가 실수를 하곤 합니다. 가령 제인이 충격을 받았다. 이 문장도 Jane is shocking 이렇게 잘못 쓰는 거죠. Jane is shocking은 무슨 뜻이죠? 네, 제인이 누군가로부터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제인이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다. 제인이 충격적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몇 개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문장을 영어로 말할 때 분사를 과거 분사를 써야 할지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씩 보면요.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 그 결과가 실망을 주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받는 대상인가요? 네, 실망을 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the result is disappointing이 됩니다. 실망하다라는 동사 disappoint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를 써야 됩니다. 그녀는 실망했다. 자, 이번엔 그녀가 실망을 받았다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she is disappointed. 이렇게 동사 disappoint를 과거 분사로 변형시켰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자, 내가 피곤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피곤을 받은 대상이죠. 나는 지금 피곤하죠. 그래서 I am tired. 자, 피곤하게 하다라는 동사 tire에 ed를 붙였습니다. 그는 피곤하다. 자, 이 문장은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좀 중의적인데요. 그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피곤한 스타일이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는 피곤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he is tiring. 난 지루하다. 자, 내가 지루함을 주는 게 아니라 지루해진, 지루함을 받은 상태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I am bored. 지루하게 하다, 동사 bore에다가 ed를 붙였습니다. 그 책은 지루하다. 자, 책은 감정이 없어서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죠. 이 문장은 100% 책이 지루함을 주는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t book is boring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들에서도 보시다시피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피곤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 또는 지루하다라는 표현이 지루함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가 모호한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말할 때는 자,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적절하게 ing형 또는 pp형 분사로 써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앞서 처음에 봤던 문장인데요. 이 두 문장은 뼈대 1 구조의 문장입니다. 주어가 형용사 하다고 밝혀주는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지난 39강 현재 진행형에서처럼 또는 50강 수동문에서처럼 이렇게 비동사 더하기 ing 또는 비동사 더하기 pp형의 동사 덩어리를 가진 뼈대 2 문장 구조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동일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뼈대 1 또는 뼈대 2 이 두 가지 문장 구조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들 뼈대 1 구조의 문장으로 봐도 되고
뼈대 2 문장으로 봐도 된다고 했는데요. 문장 의미에 따라서 뼈대 1 또는 뼈대 2 문장으로 구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예문을 보면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He is wearing a hat. 이 문장은 뼈대 1 문장으로 보면 그는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다 정도로 상태를 밝혀주는 의미가 되겠고요. 뼈대 2 문장, 진행형 문장으로 보면 그는 지금 모자를 착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만약에 일상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뼈대 1에 가까울까요? 뼈대 2에 가까울까요? 뼈대 1에 가까울 겁니다. 왜죠? 모자를 쓰는 행동은 한 1초, 2초면 끝이 납니다. 그냥 휙 쓰면 끝이죠. 1초, 2초면 진행 중인 행동은 없어져 버리고요. 그 이후에는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죠. 그래서 확률상 모자를 쓴 상태를 밝혀주는 그는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뼈대 1 문장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He is wearing safety equipment. 이 문장은 뼈대 1 구조 문장으로 보면 그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뼈대 2 구조로 보면 그는 지금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장은 뼈대 1 구조로 봐도 무방하고요. 뼈대 2 구조의 진행형 문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거는 뭔가 좀 복잡하고 착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형으로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예문입니다. The movie is boring. 이 문장은 뼈대 1 구조로 보는 게 맞겠죠? 영화의 형용사적 특성을 말하는 문장이니까요. 영화가 지금 막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요. The boat is coming. 이 문장은 보트가 막 지금 여기로 다가오고 있는 행동을 묘사한다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뼈대 2 구조의 진행형 문장이 잘 어울립니다. 뼈대 1 구조로 문장을 해석해보면 보트라는 대상이 어떤 형용사적 특성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건데 이건 좀 어색하죠. The boat is broken. 이 문장은 뼈대 1 구조 문장으로 본다면 현재 보트의 상태를 밝혀주는 문장, 고장난 상태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뼈대 2 구조의 수동태 문장으로 본다면 보트가 부서지는 행동을 당했다, 누가 부서뜨렸다 라고 묘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This house is built by my grandfather. 이 문장 역시 뼈대 1 또는 뼈대 2 구조의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뼈대 1 구조의 문장으로 이 문장 의미를 바라보면 정보의 가치가 별로 없는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에 서 있는 집들은 당연히 모두 다 빌트된 상태잖아요. 지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굳이 이 집은 지어진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뼈대 2 구조의 수동태 문장으로 이 집이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졌어 이렇게 동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문장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She is bored. 그녀의 지금 상태가 지루한 상태라고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The gazelle is eaten. 그 가젤이 먹혔다. 이건 가젤이 가진 어떤 형용사적 특성을 밝혀주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수동태의 뼈대 2 구조 문장으로 먹혔다고 그 행동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문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분사가 들어간 문장은 뼈대 1 문장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뼈대 2 문장, 진행형 또는 수동문 문장이요. 뼈대 2 문장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내가 문장을 말하려는 의도 등에 따라서요. 뼈대 1 구조의 문장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는 대개 상태 등의 형용사적 특성을 밝혀주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고요. 뼈대 2 구조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는 대개 동사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 행동을 묘사하고 이야기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는 지난 45강에서 배웠는데요. 현재 분사와 동일하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든 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그 역할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 동명사는 명사 이렇게 다를 뿐이죠. 문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도 문장의 의미와 구조입니다. 자, 보시는 이 두 예문은 주어만 빼고 모두 동일한데요. 문장의 자연스러운 의미에 따라서 위의 문장은 wearing이 제인이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임을 밝혀주는 형용사고요. 아래 문장의 wearing은 중요한 것이 헬멧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각각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적절한 분사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문장의 자연스러운 해석에 따라서 뼈대 1 구조 문장인지 뼈대 2 구조 문장인지도 구분해 보면서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자, 이 문장을 영작하기 조금 쉽게 바꿔보면 그것은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 문장의 구조는 그것이라는 명사가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명사라고 밝혀주는 뼈대 1 구조. 영어로는요. 그것, that, 비동사는 is, 흥미로운 제안은 자, 일단 핵심 명사는 제안, suggestion. 그리고 이 제안이 흥미롭게 하는 흥미로움을 주는의 의미이므로 흥미를 주다, interest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interesting suggestion 여기에 관사 on까지 합쳐서 하나의 긴 명사 흥미로운 제안이 됩니다. That's an interesting suggestion. 이 고기는 상해버렸다. 이 고기가 상한 상태라고 말하려는 뼈대 1 구조. 영어로는요. This meat is 그리고 상태는 상함을 당한 상해진 상태라서 동사 rot의 과거분사형인 rotten. 자, 그런데 뼈대 1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비동사면 상한 상태임을 밝혀주기만 하는 의미가 되고요. 상하게 되었다, 상해 버렸다 이렇게 그 상태가 된 과정을 묘사하려면 비동사 대신에 고와 같은 동사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44강 뼈대 1 문장의 동사 강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This meat when rotten이 되었습니다. 난 놀라운 그림에 감탄했다. 이 문장은 내가 놀라운 그림에 의해서 감탄되어졌다 정도로 수동문 뼈대 2 구조로 간주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I 동사는 am amazed. 수동문에서는 비동사 더하기 pp 덩어리가 동사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수동문의 행위자는 전치사 by와 함께 전치사 명사 부속으로 문장 뒤에 붙여볼게요. 자, 행위자는 놀라운 그림인데 일단 핵심 명사 그림, painting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 놀라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의미인 현재 분사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놀라게 하다 동사 astonish에 ing를 붙여서 astonishing painting. 자, 그리고 여기에 관사까지 붙여서 an astonishing painting. 이 놀라운 그림이라는 하나의 긴 명사이자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I'm amazed by an astonishing painting. 고장난 청소기를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고장난 청소기를 고치는 것이란 긴 명사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주는 뼈대 1 구조 문장입니다. 영어로는요. 일단 고치는 것이라는 명사는 repairing, 동사 고치다, repair를 가지고 만든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뭘 고치는 거냐면 고장난 청소기, a broken vacuum cleaner. 청소기의 현 상태가 broken, 고장나게 된 이런 과거분사 상태죠. 그리고 이 긴 명사가 쉽지 않다, is not easy. Repairing a broken vacuum cleaner is not easy. 그 소음은 너무 짜증이 났다. 그래서 톰은 짜증이 났다. 자, 두 개의 문장인데요.
한국어로는 짜증이 났다, 짜증이 났다. 똑같은 표현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앞문장은 그 소음이 짜증을 주고 있는 상태임을 밝혀주는 뼈대 1 구조. 뒷문장은 톰이 짜증이 나게 되어진 상태임을 밝혀주는 뼈대 1 구조. 영어로는요. 그 소음, the noise. 동사는 과거형 비동사 was. 그리고 분사는 이 소음이 짜증을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annoying. 자, 그런데 그냥 annoying이 아니라 너무 짜증이 났다. 그러니까 so annoying. 이렇게 부사 so를 annoying 앞에 붙여서 강조의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so, Tom was 짜증이 나게 된, 짜증을 받은의 의미여야겠죠. 과거 분사여야 되겠습니다. annoyed. 그리고 여기에서 annoyed 상태였다가 아니라 annoyed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까처럼 비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became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the noise was so annoying, so Tom became annoyed.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대부분의 관객들이 난리가 났다. 이 가수가 아주 톱스타인가 봅니다. 자, 이 문장이 복문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지난 40일강에서 배운 종속 접속사가 들어간 복문이네요. 앞문장은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다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뼈대 2 구조 종속절이고요. 뒷문장은 대부분의 관객들이 난리가 난 상태가 되었음을 밝혀주는 뼈대 1 구조의 주절입니다. 영어로는요. 우선 하자마자라는 의미의 종속 접속사로 시작을 합시다. as soon as 주어 she 동사 시작했다 started 목적어는 노래 부르는 것이라는 동명사 singing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종속절이 끝나면 쉼표 그리고 주절의 주어 대부분의 관객들. 자, 일단 핵심 명사는 the audience이고요. 이 여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이 특정한 관객들 전체 중에 대부분 이렇게 한정을 할 때는 most 그리고 of까지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대부분의 관객들. 자,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완전 흥분한 거죠. 어떤 감동과 기쁨과 놀라움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were excit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였다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get 동사를 써주겠습니다. 과거형으로 got이요. 그리고 하나 더 관객들이 난리가 날 정도라면 이 excited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듯해서 excited 앞에 엄청 극도로 이런 의미를 가진 부사 extremely를 추가해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사는 좀 나중에 더 배운다고 했었죠. As soon as she started singing, most of the audience got extremely excited.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뼈대 2 구조 중에서 타동사 문장, 자동사 문장을 지나서 목적어를 2개 가지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